이번 회부터는 조조 이야기가 이제 참 많이 나오는데요. 조조가 어깨에 날개를 달고 천하통일을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조조가 영웅의 길로 치닫고 있을 때 장안성 조정에서는 이각과 각사가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황제와 조정을 농락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동탁이 죽었으니 이제 안정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탁이 죽은 거래. 두 사람의 동탁이 들어오니 그 행포는 2배. 모두 너무 힘들어했지만 이각과 각사가 무서워서 내색을 하지를 못했어요. 이런 모습을 본 조정의 태위, 양표와 대산홍 주전이 이각과 각사가 이렇게 횡포를 휘두르고 있지만 그들에게 반관계를 써서 힘을 뺀 다음에 멀리 있는 조조를 불러들여서 저놈들을 처치하는 게 좋겠다고 황제에게 말을 해요. 황제의 허락을 받은 두 사람은 이각과 각사의 사이를 갈라놓을 계책을 실행을 하게 돼요. 이각의 처와 각사가 정분이 났다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니 각사의 처 귀에도 그 소문이 들렸겠죠.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정분이 났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여자는 아무도 없겠죠. 특히 각사의 처는 아주 질투가 심했기 때문에 그날부터 남편을 들들들들 볶았어요. 각사의 처는 한 나라에 2마리의 용이 있는 것은 시끄러운 일이니 당신이 이 시기에 이각을 누르고 조정을 차지해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각사는 솔깃하겠죠. 그렇지 않아도 요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당신 각사를 없애고 자기가 조정을 차지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러니 이쯤에 당신이 정신을 차려라 하면서 어느 날 이각의 집에서 음식을 보내왔다고 하고 그 음식에 독이 들어있을지 모르니 이거는 먼저 개를 먹여야 한다 하면서 이각이 보는 앞에서 그 음식을 개에게 던져줘요. 그 음식에는 각사의 처가 몰래 독국물을 탔었거든요. 그 독국물을 탄 음식을 먹은 개는 허옇게 눈을 뒤집으면서 버둥버둥대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이것을 본 각사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진짜 이각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하고 믿게 돼요. 그날부터 각사는 이각을 멀리해요. 조정에서 만나도 모른 척을 해요. 영문을 모르는 이각은 각사의 행동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 각사를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대접을 해요. 돌아오는 길에 각사는 불편한 마음으로 먹어서 그런지 어쩐지 속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 처가 이각 집에서 가져온 음식이라고 개에 던져줬을 때 개가 죽은 모습이 떠오르니 아이고 이거는 독을 탄 게 틀림없구나 하고 집으로 막 달려갑니다. 집에 가자마자 처에게 이각 집에서 대접을 받은 이야기를 해요. 각사처는 아이고 이 미련한 양반 큰일 났구나. 그 또 독을 탄 게 틀림없으니 그 독을 지금 중화를 해야 한다 하고 똥물을 한 바가지를 가져와서 각사의 코를 막고 각사에게 먹입니다. 영문도 모르는 각사는 중화제인 줄 알고 꿀꺽꿀꺽 마셔요. 똥물을 먹고 난 각사는 속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내고 아이고 배야 밤새도록 배를 움켜쥐고 떼굴떼굴 굴렀어요. 얼굴이 반쪽이 된 각사는 이각이 자기를 해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구나 하고 황제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궁으로 들어갑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각은 각사보다 먼저 황제와 그 일행을 미호성으로 옮깁니다. 각사가 궁으로 달려가니 이미 이각이 황제를 미호성으로 옮긴 후였어요. 제풀에 화가 난 각사는 장안성에 있는 백성들을 못살게 굽니다. 그리고 장안성에 불을 질러요. 평온했던 장안성은 순식간에 생지옥으로 변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 미호성으로 황제를 모시고 간 또 이각은 미호성에 있는 황제를 신하를 푸대접을 합니다.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음식을 준다고 해도 다 썩은 음식을 주니
이 무여성에 있는 황제와 그 신하들은 정말 죽을 맛의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아수라장에 시간이 흘러가니 백성들 뿐 아니라 황제도 못 살 지경이에요. 그때 이각의 모사 가후가 황제를 불쌍히 여겨서 멀리 서량의 태수 장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장제는 그 당시에 이각과 각사보다 훨씬 힘이 센 제후였기 때문에 장제가 둘을 화해를 시키려 옵니다. 이각과 각사는 장제의 화해 건의에 일단은 화해하는 척 합니다. 장제는 미호성에 있는 황제가 낙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니까 황제를 모시고 미호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이각과 각사의 장수인 양봉과 서황이 황제를 같이 호위해서 낙양으로 가게 됩니다. 황제가 낙양성에 도착합니다. 낙양성에 와보니 낙양성은 이미 폐허예요. 불난 곳이잖아요. 낙양성은 불이 났었잖아요. 그런데다가 흉년으로 백성들이 굶어 죽은 시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거예요. 이러니 거기서 정사를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멀리 있는 조조에게 도움을 청해요. 한편 이각과 각사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기로 자기네가 황제를 모시고 있었는데 딴 놈들이 와서 채갔잖아요. 둘이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화해를 합시다. 그리고 다시 황제를 차지해서 이 땅을 반으로 나누어 가집시다.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있는 낙양성으로 다시 쳐들어가요. 마침 황제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조조군과 이각군은 마주치게 됩니다. 조조는 허저라는 걸출한 장수를 앞세워서 이각과 각사군을 사정없이 휩쓸어 버려요. 그리고 조조는 황제를 아련합니다. 얼마간은 낙양성을 재건에 힘을 써봤지만 낙양성이 오래 비어 있었을 뿐 아니라 화재로 인해서 거의 전소됐기 때문에 다시 재건은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조조가 자기가 살고 있는 허창, 허도로 천도를 계획합니다. 이렇게 조조가 허창으로 천도를 한다고 하니까 이각과 각사를 배신하면서까지도 조조를 도왔던 양봉과 한섬이 황제를 데리고 가지 못하게 조조군을 막습니다. 막아봤자 조조군이 너무 세기 때문에 모두 대패는 했죠. 그런데 양봉과 한섬의 부하로 서왕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정말 삼국진의 싸움을 잘하는 장수 중에 하나예요. 이때 조조가 서왕을 마음에 들어 회유를 합니다. 그래서 서왕은 조조의 부하 장수가 됩니다. 이렇게 허창 허도로 황제를 모시고 온 조조는 동탁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승상이 되어서 요직에 다 자기 사람으로 포진을 시킵니다. 이러고 나니 조조도 그야말로 힘이 하늘을 찌를 듯 했겠죠. 이렇게 조조가 세상을 향해 천하통일의 꿈을 꾸지만 마음에 걸리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유비와 여포. 지난해에 도겸이 유비에게 서주를 맡아달라 해서 서주를 유비가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냥 다스리고 있는 거지 황제의 임명장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조가 서주태수로 임명하노라 하고 임명장을 줘요. 그것을 생색으로 쏙닥쏙닥거립니다. 여포는 강교한 놈이니 너한테도 힘들고 나한테도 힘드니 이번 기회에 여포를 쳐라.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유비가 편지를 받아보니 여포 다음에는 너를 치겠다는 편지로 보여요. 조조의 생각을 깨뜨린 유비는 내가 더 깊게 생각하고 내 뜻을 전하겠노라 하고 조조의 사신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여포는 유비가 서주태수로 임명장을 받았다 하니까 축하하러 유비를 만나러 와요. 유비가 조조의 편지를 여포에게 보여줍니다. 유비의 거절 편지를 받은 조조는 자기 생각이 빛나자 이번에는 부어탄낭이라는 계책을 실행하게 됩니다.
원수를 치라는 황제의 밀서를 받은 유비는 그 내용은 조조가 시켜서 했다는 걸 다 알지만 어쨌든 황제의 명인이 거역하지 못하고 원수를 치러 남양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서주를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비가 고민을 하니 장비가 자기가 서주를 잘 맡고 있겠다고 해요. 유비는 장비가 워낙 술거래에다 실수가 많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장비는 자기가 절대 이번에는 술 안 먹고 잘 다스릴 테니까 갔다 오라고 해요. 그래서 유비는 관우와 원수를 치러 남양으로 떠납니다. 장비가 이 서주를 잘 지켰을까요? 장비는 유비가 떠나자마자 술을 동이째 마십니다. 술이 흠뻑 취한 장비는 신하들에게 술을 또 권하고 또 권하고 또 권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술을 못 먹는 조표라는 신하가 거절을 하니까 자기 말을 거절했다고 그만 조표 신하를 두드려 팹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면 좋아요? 그 조표 신하는 바로 여포의 장인이었어요. 이 신하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여포에게 가서 다 일러요. 내가 이렇게 맞았노라고. 또 여포가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장인이 매를 맞았다는데 그날로 여포가 군사를 끌어서 서주로 쳐들어옵니다. 술에 흠뻑 취했던 장비는 여포에게 저항 한번 못하고 서주를 내주게 돼요. 장비는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남양에 있는 유비를 찾아갑니다. 장비가 서주를 빼앗긴 사실을 엉엉 울면서 유비에게 보내요. 그때 관우가 아니 너 서주에 있는 형수님과 아이들은 어쩌고 너 혼자 왔느냐? 아 그렇구나. 너무 술에 취해 정신없 도망쳐 오다 보니까 유비의 식소를 두고 온 것을 그때 깨달아요. 이때 장비는 자기가 형님 식소를 잘 거느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결을 하겠다고 칼을 빼듭니다. 유비는 장비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한편 유비는 황제의 밀서를 받고 원수를 치러 남양으로 갔잖아요. 원수를 맞이해서 유비는 대승을 합니다. 이때 원술의 귀에 여포가 유비가 없는 서주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러니 원술이 자기가 자꾸 지고 있으니까 유비를 뒤에서 누가 쳐오면 자기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원술은 여포에게 말과 굴량미와 금은보화를 줄 테니 유비를 뒤에서 쳐달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유비를 가운데 두고 여포와 원술이 치는 격이 되니까 유비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식을 미리 들은 유비는 이미 광문으로 도망간 사이였어요. 그래도 여포는 원술에게 내가 어쨌거나 군사를 끌고 여기까지 왔으니 네가 약속한 굴량미와 말과 금은보화를 줘. 원술이 줄까요? 안 주지요. 원술이 너가 한 일이 없으니까 다음에 한 일을 했을 때 줄게 하고 주지 않습니다. 이에 여포가 원술을 괘씸하게 생각해요. 너 그래? 나는 너보다 유비가 더 필요해 하면서 유비를 여포 보란 듯이 서주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서주에 있는 유비 식솔들을 잘 모셨다는 걸 유비한테 보여줍니다. 유비는 여포가 진짜로 자기 식솔들은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오히려 잘 보호를 해줬어요. 너무너무 고마워합니다. 여포가 유비로 하여금 소패성에 가서 머물도록 해요. 한편 손견의 아들 손책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원술에게 몸을 의지를 해요. 그래서 원술을 위해서 열심히 싸웁니다. 원술은 말로는 손책을 많이 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책이 멀리 나가 싸움에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긴 장수를 가까이 두고 치하를 해줘야 되는데 어리다는 이유로 저 구석에 두고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에 손책이 내가 이제 원수를 떠날 때가 됐구나 하면서 떠나야 되겠는데 어떤 이유를 달아서 떠나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외숙 오경이라는 사람이 양주자사에게 아주 괴롭힘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하러 떠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떠나려면 군사가 있어야 가서 누구를 구하든지 구하잖아요. 그래서 손책은 아버지께 물려받은 옥새를 원술에게 줘요. 이거를 맡아주십시오. 원술 또한 여포와 마찬가지로 블링블링한 뭔가 있어 보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좋아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네가 원하는 장수를 골라서 가라,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이에 손책은 주치, 여범, 또 선친의 장수인 정보, 황계, 환당들을 양날개에 거느리고 강동으로 옵니다. 강동으로 온 손책은 싸움을 너무너무 잘해요. 이 손책은 강남 일대를 평정하고 장강 일대를 평정했을 뿐 아니라 강동, 강남 81주를 평정합니다. 그래서 소패왕이라는 별명도 얻어요. 군사력이 강해지고 문화의 꽃을 활짝 피게 만듭니다. 그래서 힘이 세진 손책은 조조에게 화친을 청하게 됩니다. 이제 이만큼 살만해지니까 손책도 옥새를 찾아야 되잖아요. 원술을 찾아가서 옥새를 달라고 해요. 원술이 줄 리가 없죠. 원술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배은망덕하다고 손책을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이때 원술의 모사들이 손책은 지금 벌벌 나는 힘있는 강국인데 손책의 강동을 쳐들어갔다가는 우리가 패배할 것이 불보듯한 일이니 소패성에서 주둔하고 있는 힘없는 유비부터 제거합시다 해서 유비를 쳐들어오게 돼요. 근데 원술이 유비를 쳐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또 여포가 고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포에게 지난번 내가 유비를 치면 금은보화를 준다고 했는데 약속을 안 어겼잖아. 이제는 내가 진짜 줄게. 그리고 말과 금은보화를 여포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여포에게 유비를 없애버리자고 원술이 밀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유비는 큰일 난 거예요. 원술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원술을 당해낼 재간이 없거든요. 유비는 이제 소패성에 들어와서 겨우 목숨부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 정을 쌓았던 원술에게 SOS를 칩니다. 이 여포는 참 난감하잖아요. 원술이 여포를 쳐달라고 이미 금은보화와 이 말 등의 선물을 갖다 놓은 데다가 또 유비는 예정을 생각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어느 사람의 편을 들 수 없잖아요. 이때 우매한 여포지만 꾀를 냅니다. 그래서 유비와 원술의 장수인 기령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원술과 기령에게 내가 저 멀리에 방천하극을 세워놓고 내가 화살을 쏴서 방천하극 사이 구멍에 화살이 통과하면 싸움을 안 하는 것이고, 만약에 통과하지 못하면 싸움을 해도 좋다, 이런 제의를 합니다. 유비는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여포가 그 방천하극 구멍에다 화살을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맞추지 못하면 원술하고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원술하게 싸우면 자기는 불보듯이 질 것이 뻔한 일 아니에요. 여포가 저 멀리에 방천하극을 세우고 화살을 당깁니다. 화살이 방천하극 사이로 슉 통과를 해요. 유비는 옳았구나 살았구나 여포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기령은 할 수 없이 싸움을 멈추고 원술에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일로 유비와 여포는 사이가 돈독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시 이 말썽꾸러기 장비가 또 일을 냅니다. 원래 장비와 여포는 사이가 안 좋잖아요. 이 장비가 여포가 기르던 말을 훔쳐오게 돼요. 유비가 가서 미안하다 목을 조아리지만 여포는 용서치 않습니다. 그래서 소패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소패성에서 쫓겨난 유비는 갈 곳이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유비는 조조를 찾아가게 됩니다.